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 정부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이걸 선포한 지 이제 어느덧 50년이 이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19일 이를 기념하는 중앙보호대를 열었고, 또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1974년 네. 2월 19일 당시 노동당 사상일군 대회가 열렸었나 봐요. 그게 이제 세 번째 3차 대회였다고 하는데, 당시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사실상 이미 내정이 됐던 네. 김정일 위원장이 연설을 합니다. 네. 나이를 보니까 한 33살이네요. 그러네요. 젊었는데 내용이 뭐였느냐?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네. 거예요. 이 연설 이후에 노동당은 이것을 유일 사상체계의 확립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신문이 이제 이번 올 2월 19일에 김정일 위원장의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와 강령 선포 50주년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사에 특기할 거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고, 또 유일적 영도 체계는 국가 존엄과 위력의 근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계승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 행사가 열리기 전에 이 각 도당에 전체 인민들이 TV로 방송되는 이 중앙보고대의 모습을 지켜보게 하라, 이렇게 좀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50주년이니까 네. 북한에서는 꺾어지는 해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네, 이제 온 사회에 뭐 김일성주의와 유일 사상체계 확립 50년 됐으니까 이번에는 전 인민이 이 행사를 지켜봐라, 막 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당에서는 음력설에 네. 각급 당위원회 선전부를 통해서 행사를 지시한 거예요. 음력설 이후에도 또 한 번 지시, 네. 굉장히 강조를 한 건데 100% 보게 하라. 물론 대부분은 모여서 보게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회관 또는 동사무소 이런 데 집단적으로 대회를 시청하게 하라는 거였는데, 만약 거동이 불편해서 네. 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시청을 해야 되니까 각 도 송배전부가 그 사람이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해달라, 이렇게 이제 당부도 했다는 건데, 네. 재밌는 건 그거예요. 집에서 만약에 TV로 예. 대회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그 시간에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당원들이나 책임 성원들이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그 주민과 함께 시청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감시네요, 이거. 참 그만큼 공들여서 이거를 모든 국민들이, 인민들이 보게 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참 무섭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원이나 또 책임 성원과 함께 집에서 TV를 봐야 하는 주민들은 진짜 불편하죠. 엄청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 주민들은 이 기념대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숙제 같은 게 자꾸 내려졌다고요? 네, 일단 3월까지 네.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예. 10대 원칙, 네. 이거 통달 경연을 조직별로 하라. 통달 경연. 네. 그리고 진행한 후에는 네. 중앙당에 다 보고하라고 했고요. 네. 또 1974년 김정일 위원장이 발표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 사업에 당면한 몇 가지 과업, 뭐 이게 노작이었겠죠, 그 당시에. 네. 이게 이제 노작이 되는데, 이 노작의 원문을 외우고 그 노작에 대한 문답식 경연도 하라. 또 그것에 대한 문헌 연구 발표 모임도 진행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예.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 10대 원칙 이런 거 그런가요? 외우고 교시 같은 게 내려오면 외우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뭐 모든 주민들에게 이걸 외우게 만들었다. 이건 네. 참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네. 아마 통달 경연 같은 거 자주 네. 했었을 것 같은데, 예. 1년에 한 번씩 계속 외우면 네. 머릿속에 아마 이거 다 기억날 것 다 같아요. 각인이 되죠. 예. 지금은 혹시 어떠세요? 지금도 기억나나요? 제가 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멜로디 같은 거 들으면요, 네. 가사가 막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이게 그만큼 한 20년 동안 이렇게
입 밖에 꺼내 보지도 못했던 그런 가사들인데도 이 멜로디 들으면 그렇게 기억날 정도니까 이게 아하. 이렇게 통달한다는 거는 사람의 생각과 이 뇌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네. 작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운 것 같고요. 이 또 중앙당이 또 나서서 뭐 이런 기념대를 또 보게 하고 또 각종 이런 경련이라든가 뭐 노작 학습을 시키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김정은 정부가 예. 들어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넘었네요. 네. 벌써. 네. 자, 그런데 주민들의 경제 사정은 네. 최근 5년 동안 특히 네. 크게 악화됐어요. 아, 네, 네. 아마 핵무기 개발한다고 국제 경제 제재 받았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북중 무역도 거의 안 됐고. 네. 자, 당연히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또 생계의 어려움 이게 아마 말도 못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런 주민들의 불만, 의식 이런 것을 통제를 하고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것 네.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의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라 이제 이 행사를 계기로 이것도 같이 주문을 했었는데요. 최근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이 많다면서 이에 대해 비판과 호상 비판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사상 투쟁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런 주문을 같이 했거든요. 이걸 보면 역시 이번 행사의 목적은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 네. 체제 단속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 얼마 전에 청년 2명을 또 공개 재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상 통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선언한 지도 이제 50년이 지났고 또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면서 이 주체 사상과 또 성군 사상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이 노동당의 지도 사상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는데 네네.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렇게 예. 조금 나누어 보면 예. 생각보다 많은 사상이 뒤섞여 있습니다. 아, 뒤섞여 있나요? 네, 첫 번째 인간 중심의 세계관, 예. 두 번째 민족주의 요소 강하죠. 음. 민족자주 뭐 이런 거 네. 강조하고 자립경제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급주의. 계급.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전체주의 또는 왕권주의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령론이 사실 이제 이 예. 내용이 좀 가깝죠. 전체주의나 왕권주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선군사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군국주의라고 봐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야 뭐 특별히 비판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없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이 전체주의나 왕권주의, 군국주의는 제가 굳이 평가 안 해도 네. 모두가 이게 21세기 그렇죠. 건강한 사상이 아니라는 건 네.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네. 것은 북한 주민들은 이 사상이 뭐가 문제가 있지 하는 사상, 예를 들어서 민족주의 네. 또는 계급주의. 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북한 사회 이제 우리가 이른바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북한 사회를 발전하는 사회로 만들지 못하고 북한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게 만드는 네.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첫 번째 민족주의 같은 경우가 네. 그런 건데, 자 일단 지도 사상에 대한 평가는 지도 사상이 제시한 혁명과 건설의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결과. 네. 예, 이 사상으로 지금 80년 끌어왔으니까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됐느냐? 자, 주체 사상이 밝힌 혁명의 근본 원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고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힘도 근로인민대중에게 그렇죠. 있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날 조선인민, 근로인민대중의 지위, 생활 한번 보자 이거죠. 네. 자, 2,500만 인민 가운데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진짜 주인답게 자유롭게 사는 인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죠. 네. 자, 그리고 또 인민들의 생활 수준은 어떤가 한번 네. 볼까요? 전 세계 195개 나라 가운데 북한 인민들이 1년 기준으로 벌어들이는 돈. 이건 이제 보통 1인당 GDP라고. 네. 1인당 총소득이라고 네, 이제 네. 국제에서는 얘기해요. 네. 이게 몇 위나 될까요? 195개 나라 가운데 북한은 1인당 한 소득이 1년에 $600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네. 600에서 많으면 $1,000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순위냐면 195개 나라 가운데 170위에서 184위 정도 정말 사이입니다. 하위네요. 네. 자, 80년 동안 네. 이 지도 사상이 만들어 놓은 북한 사회의 인민들의 지위와 생활은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평가해야죠. 그렇죠. 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네. 왜 이렇게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목적이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서 인민들에게 풍요로운 물질 생활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다?
아까 지금 제가 말한 바로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국가 건설과 인민 생활의 근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한 이 지도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죠.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하고요. 이 사상의 민족주의, 계급주의의 문제점은 또 바로 설명을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십 년 동안 한 정책을 고수했는데 인민들의 삶이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이겠죠. 바꿔야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지도 사상이 제시한 방향과 또 방도를 국가가 이제 따라서 정책을 펼쳐온 결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겨우 이제 184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좀 냉정하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 어떤 부분이 정확히 좀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추가적인 좀 말씀 첫 번째 부탁드릴게요. 김일성, 김정일주의, 특히 김일성주의를 구성하는 이른바 주체 사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상 가운데 네. 하나가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네. 민족 자주 사상 또는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시대에 안 맞아요. 네. 지금 인류와 역사는 19세기와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네. 21세기는 사람들의 생활 단위가 전 세계로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단위는 꾸준히 넓어져 왔어요. 처음에는 시족과 종족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가와 민족 시대가 나타났고 지금은 현대 사회는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 단위로 통합되는 세계화 시대 또는 인류 공동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이와 같은 역사 발전과 시대 변화를 깨닫지를 못하고 사람들의 생활 단위가 국가나 민족 단위로 한정되어 있던 19세기 또는 20세기 초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는 세계주의 또는 국제주의 또는 인류 공동체주의 시대인데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민족주의에 갇혀 있다 보니까 고립되어 있죠. 그렇죠. 네. 자주정치, 네. 자립경제 노선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했어요. 네. 결과가 뭐냐? 자립이 아니라 고립, 그렇죠. 네. 자주가 아니라 폐쇄. 음. 오늘날 다시 말해서 세계화 시대 고립과 폐쇄가 된 가난한 나라로 결국 전락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밑에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민족 자주 사상이 네.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민족, 다문화, 다양성의 시대인데 북한은 네. 잘 고립되고 있다라고 이제 민족주의가 국가와 인민을 이제 고립시키고 또 오히려 또 가난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해 주셨는데 뭐 한 가지 더 짚어주신다면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네. 확실히 실패한 계급주의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자, 우선 1990년대 전 세계 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했습니다. 네. 북한도 사회주의 제도가 사실상 무너졌고 예를 들어서 배급제 같은 게 대표적이죠. 자, 그 결과는 고난의 행군이었죠. 수십에서 수백만 그렇죠.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전 인민과 심지어 북한의 지도자도 알고 있는 네. 것이죠.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네. 계급주의는 실패했다. 사실 오늘날 사회주의와 계급주의를 겉으로라도 내세우는 나라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웨트남 같은 게 대표적이죠. 네. 베트남. 그런데 사실 그 나라들은 겉으로만 내세울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어떠느냐? 계급주의를 포기하고 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하고 무역하면서 그렇죠.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의 유일하게 지금 북한만 20세기에 명백히 실패한 사회주의를 내걸고 계급주의를 내걸고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지 않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민을 외면한 채 선군 사상, 이게 군국주의라고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죠. 선군 사상이 말이 선군 사상이지 그렇죠. 이거 군국주의입니다. 예. 국가를 군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처럼 운영하는 것이죠. 이걸 내세우면서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국가의 역량을 네.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민들은 더 큰 가난과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 사상 일색화, 사상과 정치의 오류를 반성하지 않고 김씨 일가가 권력을 3대 세습하고 있고 또 4대 세습도 준비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를 봉건 왕조로 되돌려서 네. 만들어 놨어요. 네. 이 계급주의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네. 북한과의 가장 친한 형제 국가라고 했던 쿠바도 한국과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북한만 이제 고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좀 이제는 좀 밖으로 우물 밖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말이죠.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이렇게 내세우면서도 이 최근 노동당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 사상을 좀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 사상 이게 좀 정확하지 않는데 이게 좀 어떤 거인가요?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네. 대해를 평가하면서 네.
자신은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계승하겠다고 음. 분명히 명시를 네. 했습니다. 그러더니 몇 년 전부터는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 사상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인민대중 제일주의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 정치 방식이라고 새롭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인민 중시, 인민 존중, 그리고 인민 사랑의 원칙에서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옹호 보장하기 위해 멸사복무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 압축한 용어를 이민위천이다 이렇게 이민위천. 표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제가 딱 보면서 이게 이제 2013년 1월 제4차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자, 계승과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면 계승 그 다음에 발전 풍부화. 예. 그러니까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이 수령은 사상을 발전 풍부화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역할 네. 중에 하나예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았다는 인민대중주의 제일주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어떤 측면에서 발전 풍부화하고 새로운 것을 내놓았는지가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아까 볼까요?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의 원칙,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옹호 보장하기 위해서 멸사복무해야 된다는 사상? 이건 이미 지난 80년간 맨날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네. 하나도 새로울 게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럼 자, 이민위천이라는 건 그럼 뭐냐? 이 용어가 뭐냐? 이것은 사마천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식인이 쓴 중국의 역사서 네. 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이 사기에 보면 백성을 하늘로 여긴다는 이제 이민위천, 백성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뜻인데 군주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백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사기에 이민위천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그거 그냥 갖다 그대로 쓴 거예요. 중국에 있던 사자성어를. 과연 새로운 사상을 내놓은 것이 있는지, 기존 사상을 발전 또는 풍부화시키는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늘 하던 뻔한 이야기다라는 그러네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하셨던 것처럼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 사실은 8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데 사상의 실패,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으니까 이거 다 실패지 않겠습니까? 인민대중을 존중하고 진짜 하늘처럼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좀 다시 이제 재구성하고 개혁을 하고 우물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북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중국에 파견된 이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런 소식인데요. 대표님, 이 시위가 언제 또 어디에서 벌어진 건가요?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네. 보도한 내용이에요. 네.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동북부 지린성 허룽시, 이제 네. 한자어로는 화룡시입니다. 활용. 네. 여기 옥공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을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 노동자들이죠. 점거를 하고 네.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의 수는 약 2,000명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네, 노동자가 그러네요. 참여를 했다는 네. 거고요.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주로 국방성 산하의 무역회사가 파견한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아, 네. 되게 시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또 시위를 한 주된 이유가 뭔가요? 노동자들이 받기로 네. 약속했던 임금이 있었는데 네. 이걸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 네네. 시위에 도와서는 이런 거예요. 작년에 북한에 귀국한 동료 노동자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네. 러시아나 중국에 있던 노동자들이 지금 속속들이 작년부터 귀국을 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귀국 후에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이 지금 중국에까지 전해진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림성, 지린성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파견 노동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중국 돈 기준으로 700에서 한 1,000위안 정도를 월급으로 이제 손에 쥐게 네. 되는데
이마저도 회사가 지금 모두 가져가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불안해진 것이죠. 그러겠네요. 네. 이걸 지금 다 가져가? 네. 근데 약속을 한 거 보니까 이거 돌아갈 때 줄게 약속을 한 거 보니까 돌아갈 때 준다고? 지금 가 있는 사람들 돌아갔는데 못 받았는데 예.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제 예. 불만이 폭발을 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회사가 음. 중국 회사로부터 보통은 1인당 월 한 2,500에서 2,800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가운데 숙박과 식사 비용 월 한 800위안 정도, 무역회사 목 월 한 1,000위안 정도 이걸 제외하고 노동자들에게 700에서 1,000위안 정도가 이제 보통 돌아가는 것이 네. 일반적인데 이런 게 안 주고 장부에만 기록하는 경우도 이제 네.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노동자를 파견한 북한 무역회사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폐쇄된 2020년 이후에 전쟁 준비자금 명목으로 노동자 몫까지 전액을 받아 가로챘다고 또 그런가요? 해요. 그러니까 이건 네. 더 심각하죠. 그렇죠. 네. 이 총액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러서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국방성이라든가 회사 간부들에게 이 돈이 흘러간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정말 불만이 생길 그렇죠. 만한 불만이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만하네요. 네. 네. 또 이제 시위로 인해서 또 그 가운데서 좀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네요. 네, 지금 이번 노동자들의 수가 지금 2,000명 정도나 예. 되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는 20대 여성 노동자들도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전직 여군 출신들도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가 약간 격앙됐던 것 같아요. 격화되겠네요. 네. 그래서 장기 임금 체불에 이제 화가 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직 대표 또는 감시 요원들 인질로 잡고 시위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질로 놔주지 잡고 있고 않겠다. 이렇게, 네. 그러고 우리는 일 안 한다, 거부한다. 네. 이런 막 네. 이걸 파업이라고 하죠. 그러네요. 예. 네.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북한 당국은 중국 주재 영사 또는 국가보위성 요원들을 총동원해서 이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시도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공장 출입을 딱 막고 이들의 협상도 거부. 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4일 동안 네. 시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네. 일부 격앙된 노동자들에게 인질로 네. 잡혀 있던 이 관리직 대표가 네. 폭행을 당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 4일 동안 그렇게 시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했는데 시위가 좀 수습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4일 동안 시위가 진행이 네. 됐는데 그 이후로 일단 시위는 중단이 된 상태인데 네.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에게 일단 밀린 임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 노동자들을 일단 달랬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위를 중단시켰다는 거고요. 자, 문제는 폭동을 주도한 노동자를 한 200여 명 정도 네. 조사를 해서 네. 그 가운데 한 절반 100여 명 정도를 현재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합니다. 처벌하겠네요. 그러면 자, 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이 주도 노동자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져 엄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끔찍하네요. 이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이렇게 밀린 임금 때문에 시위를 했다. 이런 건 사실 그동안 잘 들려오지 않던 소식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사실 이번 사건은 김정은 네. 위원장에게도 보고됐다는 이런 네. 보도가 있었어요. 북한 정부 수뇌부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네. 합니다. 자,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대북 제재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근데 이걸 위반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북한 정부는 외화를 벌어야 되니까 네, 네. 이 노동자들에게 이제 노동 비자 말고 노동 비자는 안 나오니까 학생 비자를 발급받게 한다고 유학생처럼, 합니다. 네. 그래서 유학생처럼 이런 식의 편법을 이용해서 노동자를 파견해서 그동안 외화를 벌어오고 있었던 네. 건데 최근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서 러시아나 중국에 파견할 노동자를 대규모로 지금 모집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근데 만약 이번 소식이 사실이라면 네.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 강력히 통제를 그동안 또 해오고 그렇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통제력의 한계 또는 허점이 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노동자는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내보내야 되고 자,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지 지금 걱정스러운 네. 상황일 거고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아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바로 임금을 안 줬기 때문에. 임금을 안 줬기 때문에. 네. 자, 이번 사건과 같은 폭동이나 시위 사건이 네. 앞으로도 만약에 네.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도 이
이를 계기로 제가 볼 때는 좀 줄 건 주어가면서 네, 일을 그렇죠.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안 준다. 이거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준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노동시키고 뒤에 남은 가족들의 먹고 살 문제는 방치한다는 건데 정말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김일성주의, 뭐 김정일주의, 뭐 또는 김정은주의까지 이런 것들을 선전하고 있는데 인민대중이 제일이라면서 결국은 그 인민대중의 주인인 그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이런 차별을 또 그들을 임금을 빼앗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들이 말하는 사상의 선전과 정책의 선전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제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 그 노동자 파견하고 이제 네. 월급을 받으면 제 생각에는 네. 그 가운데 80%는 노동자 주고 네. 20%만 네. 정부가 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좀 받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외화가 더 필요하면 노동자를 좀 더 많이 파견하세요. 그렇죠. 10만 명, 20만 명, 30만 네. 명, 100만 명 파견하시되 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음. 하루 10시간, 12시간 그렇죠. 일하니까요. 노동자들에게 음. 공정하게 네. 80%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대표님 말씀처럼 북한 정부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좀 파견하되 공정하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 선언 50주년을 맞이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 문제점들을 좀 짚어봤고요. 또 최근에 벌어진 중국 파견 노동자들의 시위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